안녕하세요. 진정성 있는 상담사 심지입니다. 어,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키운 이유는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임상심리사랑 상담심리사의 어떤 구분을 못 하시더라고요. 임상심리사들은 말 그대로 정신의학과,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랑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임상심리사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주요 이제 뭐 상담이라든가 뭐 약물 처방은 의사분들이 하시죠. 정신의학과 의사분들이 그 옆에서 심리 검사를 하셔가지고 보고서를 올리시는 분들이 대부분 임상심리사들이에요. 그래서 임상심리사들은 수련 과정도 대부분 병원에서 하세요. 그래서 한 3년 정도를 이렇게 한 1000시간 이상 넘게, 그래서 엄청난 많은 환자들이 오잖아요. 그 정신의학과에. 그러면 검사를 다 하시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뭐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뭐 종합심리검사를 해야 되는 분들도 꽤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종합심리검사를 이제 풀 바텔이라고 그러는데, 한 3시간 정도 걸려요. 그 검사만. 그래서 객관적, 주관적 검사를 다 섞어서 하는 검사인데, 임상심리사들은 주로 그 검사에 특화돼서 훈련을 받은 분들이 임상심리사들이라고 우리가 언급을 해요. 근데 이 분들이 요즘 이제 상담을 하신다고 하는 분들도 꽤 이제 많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검사만 가지고 이제 그거 갖고는 밥벌이가 안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누구 밑에 있어야만 되잖아요. 검사만 만약에 실시한다 그러면. 근데 상담은 개별적으로 자기 사업을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유리한 면도 없잖아 있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상담 심리사예요. 임상 심리사가 아니고. 상담 심리사는 말 그대로 상담에 특화돼서 수련을 받는, 저는 거의 뭐 지금 뭐 2011년도부터 시작했으면 13년이 넘었죠. 지금 수련 받은 지. 이번에 이제 1급을 취득했기 때문에 이제 수련 과정은 다 마쳤다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그 과정이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정해진 기간이 있죠. 상담 심리사도 뭐 2급은 한 1년 정도면 할 수 있고, 한 1급 같은 경우는, 상담심리사 1급 같은 경우는 2급을 취득한 이후에 3년, 4년 이상이 돼야지만 또 취급할 수가 있고, 거기에 또 5년이 넘어가면 뭐 주수련 슈퍼바이저 뭐 이런 감독까지 될 수 있고, 그래서 1급을 이제 슈퍼바이저라고 얘기를 해요. 또 다른 용어로. 그래서 전문가 수련 슈퍼바이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슈퍼바이저 윗단계에 계신 분들은 이 슈퍼바이저가 다 된 이후에 5년이 지나면 주 수련 감독자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상담은 상담에 특화돼서 그 수련을 받기 때문에 검사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상담사들이. 하지만 그게 주요 대상은 아니다. 그래서 상담사 분들 중에는 검사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왜냐하면 너무 이게 그 편견을 가질까봐, 이 사람에 대해서. 그 검사 결과가 또 다 모든 거를 말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자기 보고식 검사 이런 것들은 스스로가 생각한 거를 막 이렇게 또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검사 체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의 결과가 신뢰롭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주관적 뭐 투사 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무의식을 탐색하는 검사라서 좀 이제 그런 방어를 좀 저지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상담 심리사도 다 배우고 할 줄 아시는데 자주 활용하지 않는 것 뿐이에요. 근데 저도 하는 검사만 하게 돼요. 어떻게 하다 보면. 근데 어쨌든 왔을 때 주 호소 문제가 이런 거다 하면 좀 필요에 따라서 이제 약간 검사를 실시하죠. 상담 심리사들은. 근데 임상 심리사는 주요 업무가 검사 실시하고,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해석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거의 주요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담 심리사들은 뭐 이렇게 같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임상까지 또 취득을 하셔가지고 또 검사까지 다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떤 그 상담소에서는 임상 심리사만 따로 이제 채용을 해서 분리해서 하시는 분도 있고, 이것도 되게 다양해요. 근데 임상 심리사들이 요즘 검사만 갖고 이렇게 좀 부족한 부분을 느끼셨는지 이제 상담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런 분들이 또 상담을 못 하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검사를 할 때에도 어쨌든 이 사람 그 내담자가 왔을 때 라포를 형성을 하고, 그 내담자의 어떤 맞는 그 검사를 실시하려면 그런 상담 면담 스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내담자가 왔는데 이거 하세요 하고 이렇게 던져놓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특히 뭐 지능검사 이런 거는 수행 그 능력을 또 보는 거기 때문에 막 그 위축되거나 마음이 힘들면 제대로 된 그 역량이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적성검사라든가 이런 것들 특히, 그래서 이런 라포 형성, 마음을 잘 풀어주고 이런 이제, 근데 이게 상담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면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담은 반드시 수련 받은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합니다. 근데 임상 심리사들 중에서도 요즘은 이제 그 전공
전공 이렇게 명예 보면 임상 상담 전공 이렇게 해서 상담도 같이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이 선생님이 인상 심리 전공자인지 상담 전공자인지 그걸 구분해서 가시는 게 좋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냥 상담을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명함을 봤더니 뭐 임상 심리 전문가였다. 근데 그분이 상담을 못하냐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분의 이제 수련 과정이 대체적으로 이제 검사에 좀 많이 치우쳐질 경향이 높고 상담 전공생들은 대부분 상담에 관련돼서 수련을 받기 때문에 좀 더 잘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상담 전공자들 내에서도 격차가 굉장히 많아요. 똑같은 2급이었어요. 만약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막 2급이 된 선생님은 상담 경력이 길어봤자 1년에서 2년이에요. 근데 또 같은 2급이라 하더라도 저처럼 12년 차가 된 2급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제가 1급이 됐지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분의 경력이 중요한 거지, 그리고 그 사람의 실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2급이라고 해서 다 상담을 못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경험이 좀 풍부하신지, 그럼 이력을 보면 알 수 있잖아. 어디서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런 이제 기간 동안 이분이 굉장히 노력하셨구나. 이거를 보시면 아는데, 이제 갓 2급 취득하신 분들은 또 수련을 받으면서 1급한테 수련을 받으면서 하시기 때문에 또 안정적으로 또 상담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너무 의심하지 마시고 어쨌든 나랑 잘 맞는 선생님을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뭐가 됐든 2급이든 1급이든. 그래서 일단은 이 관계의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상담도 둘의 관계잖아요. 상담자와 나와의 내담자의 관계이기 때문에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나랑 잘 맞는지, 그리고 이제 단순히 어떤 솔루션을 받으러 가는 입장이 아니에요. 상담이라는 건. 그래서 그리고 오래 지속돼야 되는 상담도 꽤 있어요. 이게 성격 장애까지 좀 있거나 약간 정신증에 좀 근처에 가까운, 그래서 신경증보다는 정신증에 좀 가까운 그런 성격 장애가 좀 있고, 이런 분들은 수년에 거쳐서 상담을 좀 받으셔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분들은 본인이 상담을 받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이 괴로워서 많이 오시죠. 근데 그런 거 보면 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상과 상담의 어떤 차이, 그리고 임상심리사와의 상담심리사의 차이, 어떻게 유념해서 보시고 또 어떤 상담자를 만나야 될지를 제가 일반인 대상으로, 그리고 또 이제 상담자도 초보 상담자 이거 잘 구분 못하시는 분도 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진정성 있는 상담사 항상 유익한 정보로 자주 오겠습니다. 저는 오늘 나와서 이렇게 아침부터 조깅하고 있는데 날씨가 선선해져서 정말 이제 러닝하기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건강한 상담자가 되기 위해서 저는 오늘도 뜁니다. 여러분 같이 뛰세요. 이렇게 뛰면 정말 이렇게 뇌 활동이 되게 활발해져서 하루가 건강해집니다. 저는 이제 저녁 때 주로 업무가 많기 때문에 아침에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조금 아침에 책도 읽고 좀 업무 이제 준비하다가 이제 오후에 또 나가서 일을 하고 약간 이제 프리랜서의 삶을 살고 있죠. 어쨌든 다음에는 제가 이제 프리랜서 상담사의 어떤 장단점, 저는 이제 지금 꽤 오랫동안 프리랜서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 좋고 어떤 점에서 안 좋은지 이런 것들을 일반인 대상으로 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꼭 해주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안녕.